네, 안녕하십니까. 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 말소영입니다. 오늘은 설날 새벽 4시가 지나는 시간입니다. 비상시기 때문에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어마어마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P 500, 즉 일반적인 미국의 전체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한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즉 IT 계열의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7%, 약 24불 정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한 153불 정도로 해서 상당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엔비디아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갑자기라는 말은 좀 부족하지만 일단 중국에서 값싼 AI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 릴리즈를 했고요. 그 릴리즈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검증을 일정 부분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칩과 이렇게 많은 노력과 이렇게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딥식이라는 우리 챗 GTP나 이제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오픈 AI 프로그램들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시장의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급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 그리고 TSMC입니다. TSMC와 엔비디아는 약간 세트로 가는 느낌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TSMC는 전 세계에서 가장 파운드리를 잘 만드는 회사고요. 엔비디아는 GPU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로드컴이라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어떤 설계 그 AI에 들어가는 GPU를 설계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한 19%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를 현재 여기서 차트를 분석하는 것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이유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한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나온 딥식과 어느 정도의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상 밝혀진 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보라색 선 200일선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200일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200일선을 어찌 보면 산업선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이 얼마나 시장에서 요지를 하고 있느냐. 즉 이 200일선 위에 있을 때는 이 산업이 어느 정도 흑자를 내면서 이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리킨다면 이 200일선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산업은 현재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200일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터치한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 요소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00일선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주봉의 바로 이 50일선입니다. 주봉의 50일선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봉의 50일선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하락세로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만큼에서 요만큼의 갭은 상당히 큰 갭이죠.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이 볼린저 밴드라는 거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는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렴을 한다는 것은 즉 방향성을 위로 정할지 아래로 정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선에 와 있다라는 부분인데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수렴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지금 하락으로 방향성을 틀고 여기서 튕겨 올라가지 않는다면
상당히 깊은 하락에 빠질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차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일봉선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금 파트가 엄청 벌어지잖아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 위에도 같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면서 요 내려가는 하락선을 타고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렴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벌어집니다. 예, 이게 팽창하게 되면서 이 팽창할 때 이 볼린저 밴드 아래에 있는 선을 타고 쭉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고 오늘 이제 제가 잠이 들고 나서 말아 올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오늘 11시 반에 시작해서 벌써 6시간 가까이 6시간 가까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체결되는 것도 그렇고 거래량이 3억 7,74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고요. 평상시에 한 4배 정도의 거래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거와 함께 움직이는 TSMC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저는 일단 오늘의 결론은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아까 한 저녁 9시부터 계속해서 긴급 회의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은 이르다. 즉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냈을 때 약 22%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요 정도 선에서 더 밑에서 사야 제가 이 현재 상황에서의 매도가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도하지 않고,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컨센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향후 이 중국에서 만든 딥식이라는 챗 GPT 같은 AI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이며, 진짜 저것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엔비디아 칩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자원, 즉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엔비디아는 꾸준히 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미국에서 만드는 그 AI 시스템에 대해서 중국이 하루아침에 별로 좋지도 않은 칩으로 뚝딱 만들 수 있었다면 분명히 뭔가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오히려 만약에 더 낮아지게 된다. 어디까지 낮아지게 된다? 약 100불의 영역입니다. 이 100불의 영역까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애돈, 추가적인 매수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요 선일 것 같습니다. 요 선을 기점으로 해서 요 선과 요 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 1차,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 주공으로 조금 보면 달라 보일 텐데, 이 선을 깨고 있는 요 영역에 진입하게 되면 사실상은 100불 쪽으로 온다라고 좀 보이고요. 이 100불을 깨고 내려갔을 때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80불 선입니다. 80불 선이 될 거고, 80불 선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사실상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엄청난 매물대, 이 상승의 매물대를 지나고 오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여기에서 튕길지 여기까지 왔다가 튕길지, 근데 여기까지 온다라는 건 사실상 이 박스에 갇힌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에 갇혔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얘가 만약에 내려오게 돼서 이 영역까지 내려온다면 이 위에 있는 선들은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지고 내려올 거고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사실상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빠지고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TSMC는 변동성락이 워낙 큰 회사라서 여기만 봐도 이렇게 큰 변동성들이 있죠. 엄청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올타임 하를 찍고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15% 정도의 하락인데, 이 정도 하락은 상당히 큰 하락이죠. 하지만 아직 200일선에 도달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전엔 200일선에 도착했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200일선을 주축으로 해서 사실 오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 추가적인 200일선에 대한 요선은 아니고요. 요선은 지금 오늘 선에서는 여기까지 보여지지만,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선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얘가 왔으니까 얘를 그려보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선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SMC 같은 경우 변동성이 워낙 크고요. 그리고 대만이라는 어떤 지리학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필 지금 붙고 있는 게 중국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크로한 시황에서는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700조를 때려 붓는다라고 했습니다. AI 산업에. 그러면 그 700조를 뛰어넘어서 자금을 투자했을 때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명확하게 있었을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특히나 미국의 대통령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한 산업에 두드려 넣는다라고 계획을 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아웃풋, 이 자본을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내달라는 주문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 반드시라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거나 했을 땐 혼나겠죠. 그리고 그들도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근을 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아침이 아니라 실제 오늘 빠졌다가 다시 말아 올려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외이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가장 많은 발주, 칩을 했던 회사고요. 오픈 AI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큰 하락이 있었다가 200일선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반등은 왜 이렇게 보입니까? 라고 하시면, 프리시장이 있었고, 프리시장 다음에 일정 부분 떨어지는 그 찍혔던 점에서는 2%가 떨어졌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뒤에서 뒤까지 내려갔었던 프리장에서의 그 거래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보이고 있지만 양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구글 또한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칩을 본인들이 자체 생산해서 알고리즘 짜고 있는데, 이 정도 하락은 큰 하락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요. 애플은 최근에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습니다. 이래서 미국 주식은 낮아지면 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미국에서 애플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선도 자기네들이 그냥 냅다 찍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부분이에요. 애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테슬라가 가장 걱정됐었거든요. 왜냐하면 AI 분야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야를 엄청나게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AI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챗 GPT, 그리고 여러 가지 의학 쪽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계산력이라든가 인간이 찾아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영역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것이고 이 정확도를 활용해서 뭔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진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만한 회사죠. FSD가 지금 테슬라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돈을 벌어서 뭐 인텔이든 한국이든 엔비디아든 하이닉스든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고도화된 산업을 하는 곳에다가 주문을 해서 FSD를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우리는 아주 저비용으로 AI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중국 활용도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 MS가 중국에서 쉽게 만든 FSD가 달려있는 중국의 자동차가 걸어 다닐 테니까요. 물론 그 중국에서 만든 딥식이라는 AI가 테슬라가 만든 AI와 어느 정도의 퀄리티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금 현장에서 쓰이는 걸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논제를 주었을 때 그 논제에 대해서 이렇게 뱉어내는 방식이 상당히 다른데, 이건 어떻게 학습시켰느냐에 따라 되게 다릅니다. 이 학습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AI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사람이 AI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의 나처럼 45세가 되는 중년의 남성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생활 패턴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내려면 저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야 할 것이며, 그 부분을 모방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본인이 인지해서 본인이 선택하라는 거죠. 그걸 주기 위해서는 일단 어마어마한 그게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가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고 미국보다 훨씬 많은 게, 우리는 개인정보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걸 찍지가 못해요. 우리나라 핸드폰 번호랑 주소 하나만 섞여도, 두 개가 섞이면 개인정보법에 위배됩니다. 그런 걸 아무나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사고 팔면 안 되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유일하게 안 심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관심 없어요. 그냥 다 수입합니다. 얼굴 다 찍고 성별 다 찍고 뭐 어디 사는지 뭐 등등등 해서 그런 걸 다 정보를 모아놓죠. 그 정보를 마구잡이로 막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들은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스토리지를 갖고 있죠. 그게 이번 딥시크에서 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중국 내에서 AI 프로그램 관련된 산업은 전 세계 어느 누구가 들어와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AI가 발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의 치초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지했더니 중국이 절대 안 된다 해서 뒤로 돌려가지고 웃돈을 주고 엔비디아 칩들을 사와가지고 테스팅을 했겠죠. 내 가정이에요. 중국에 똑똑한 애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얘는 도대체 뭐지 할 정도의 애들이 많아요. 미국에만 똑똑한 애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애들 나라에서 끌어다가 연구시킵니다. 걔네들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들어내준 AI 알고리즘,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건 AI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학습시켜서 여기에서 나오는 대답값, 우리가 조사해주고 너한테 준
뭐가 되는 값, 이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표현을 할래. 그리고 현상을 계속 쫓아가면서 얻는 정보들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얻어야 돼. 어디서 얻을 거고 어떤 식으로 얻을 거야. 이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냥 데이터에 있는 거 빨리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공지능 하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텐데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계에게 나 목마른데 물 좀 갖다 줘. 그랬더니 기계가 그래 라고 하고 동갑이에요. 저 싱크대에 가서 어떤 물컵을 꺼낼까에서 먼저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합니다. 쟤는 손잡이 있는 걸 먹나 그냥 컵을 먹나. 그 와중에 선호가 또 들어가요. 쟤는 맨날 두꺼운 컵을 좋아하던데 이런 등등등의 선호가 막 그 속에서 딥러닝을 통해서 합습했던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더니 이거는 얘가 좋아하겠네. 야, 해. 그걸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서 온수기 쪽으로 갖고 와서 내가 어느 정도의 온도를 넣었던 커피를 좋아하느냐 다 학습이 돼 있어요. 저라는 사람을 표적으로 하고 그렇게 기계는 척척척척 가서 커피를 탑니다. 커피를 타는데 뭐 어렵진 않겠죠. 근데 커피를 넣어서 제가 좋아하는 데까지 커피를 가지고 오죠. 옛날엔 기계가 천천히 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가능해지는 게 바로 로보틱스 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지향하고 있거나 잘 안 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로보틱스 산업이에요. AI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갈 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AI가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한다고 우기고 있는 이 차들, 자율주행 전기차를 하고 있는 차들, 이들의 우두머리에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AI는 다 제가 봤을 땐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의료로 넘어갈 겁니다. 결국 내 몸에 뭐가 있고 내 몸에 안 좋은 게 있는데 얘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해서 어떤 의사가 어떤 칼질을 해서 이걸 없애주고 내가 나갈 때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너는 이거 먹어 이렇게 제약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AI가 있는 거겠죠. 저는 가장 후자에 나왔던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화학 쪽이죠. 의료화학 쪽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 빠지지만요. 빠지면 계속 살 겁니다. 지금 오늘 매수한 게 화이자. 이 정도의 강한 상승세. 사실상은 AI랑 화이자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미국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시장이 요동치고 지금 뭐 6천억 정도가 지금 날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만요.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렇게 돼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압박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나올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금리 압박의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당장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 국채 금리는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경제 안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 금리 엄청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멋지게 하면 요렇게 생겨서 저는 지금 딱 요 박스권 박스권에만 안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상황인데 계속 박스권에 들어와 있네요.
딱 이렇게 이쁘게 M자를 그렸는데 해리포터 모양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RSI도 밑에 있고요. MACD도 이제 잘 안 보이는데 MACD도 어찌되건 거래량이 슬슬 붙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는 천장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AI가 내가 약을 지으러 왔을 때 나의 인적 사항과 뭐 피를 요구하면 피를 잠깐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줬을 때 얘가 나에게 맞는 맞춤약을 골라준다? 전 그거 먹을 것 같아요. 물론 초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처방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기계가 하게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한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뭐 지금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최근 뛰어 올랐습니다. 최근 26불을 바닥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 틀어 올리는 어떤 그런 부분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화이자는 지금 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카더라는 들으면 재밌어요. 세상이 막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들으면 재밌을 그 재료가 정말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하락폭이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화이자는 어느 정도 바닥 다졌다. 금리야 내려라 제발. 이렇게 올라갈 어떤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VOO는 S&P 500을 추정하는 ETF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슈드 얘는 이미 땅을 찍고 올라가네요. 결론적으로 오늘 빠지는 애들은 엔비디아 이렇게 보셔서 많이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겁니다. 음봉이 이런 음봉이 있었나요? 얘보다 더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시총이 400만 조가 날아가는 건가요? 와우. TSMC는 한 3천만 조를 날리고 있네요. TSMC의 뉴스를 한번 봐볼까요? 와, 이 와중에 대만에서 아니다. 21일 화요일이다. 옛날 정보구만. 도대체 신한금융투자는 왜 옛날 기사를 내놓는 걸까요? 차라. 하고 저는 오늘 쏙들 되게 매력 있게 봤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도 좀 했습니다. 왜냐? 예전부터 26불이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시장 하에서는 이 26불을 깨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바로 깼죠. 역시 TSMC에 연동이 많이 돼 있어요. 이거는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오늘 TSMC도 한 15% 빠지거든요. 이거 두 개만 합쳐도 지금 기업 몇 개씩 날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순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채권금리 이제 올라갑니다. 채권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야, 완벽한 M이네요. 완벽한 M. 여기 안 찍고 갔으니까 이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치면 더블 M이면
요 선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125불 선까지는 가면 제 생각에는 나라가 거의 뭐 딱 분열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 가면 진짜 잘하거나 진짜 못하거나. 난 알 수 없으니까요. 일단 그렇다. 버크셔 잘 갑니다. 웨이스트 매니먼트 잘 갑니다. 테슬라 조금 달랑거려요. 아마존 잘 갑니다. 애플은 반등 시도. 마이크로소프트 잘 갑니다. 오늘 이렇게 떨어진 걸 다 말아 올렸어요. 대단하죠. 향후 제가 이제 투자처로 보고 있는 건 팔란티어 테크라는 곳입니다. 누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준 영상 있으면 좋은데 많이 없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팔란티어라는 걸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장비를 구매해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당연히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 하는데? 뭘 하는데 그렇게 비싼 걸 써? 이렇게 하면 얘네는 전장의 드론이나 전장에 있는 CCTV 등등을 활용해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들은 군대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책상에서 좋은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이 각 부대와 이런 데 소달되기를 바랄 뿐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에서 AI가 얼마나 똑똑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는 이럴 방구를 할 입장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줬던 그 드론들이 열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와 이거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면 거의 끝판왕격인 애가 얘구나.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AI 칩이 최초로 제일 많이 쓰일 곳은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뭔가 큰 예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안전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누군가가 미사일을 쏠라 그래. 미사일을 쏠라 그러면 그 미사일을 쏘기 전에 막는 법, 쏘자마자 막는 법, 그 다음에 쏘고 나서 못 막는 것, 이렇게 있죠. AI가 발달을 하면 첫 번째 쏘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얼추고 설치고 꼬이겠지만 제 생각엔 어찌됐건 그걸 국방부 펜타곤에 독점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기업이다. 저 기업을 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엄청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고평가란 뭐냐면 영업이익 대비 가격이 너무 높아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팔란티어 테크가 이 가격이면 안 됩니다. 원래로 따지면.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의 한두 달 만에 2000%를 뛰어넘는 수익을 자랑하고 있는데 좋은 건 아니죠. 반드시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제 생각엔 딱 찍어져 있습니다. 딱 요선입니다. 이 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팔란티어에게는. 왜냐면 이 선을 깨면
똑같아요. 아주 요 부분은 편해요. 요 선 맞춰서 올라가면 됩니다. 뿅, 뿅 해서 요 선을 맞춰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기까지 떨어지지 않길 바라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팔란티어가 80, 90, 100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튜버라기보다는 약간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나의 목숨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죠. 네, 원래로 따지면 이렇게 물가 상승률 고려하지 않고도 약간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고려를 많이 했다. 어쩔 수가 없다.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 엄청나게 쌓인 매물대 뚫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사기 시작한 게 얘입니다. 이거 왜 샀어? 라고 얘기하신 분들 있을까봐. 지금 AI 시대를 넘어서 양자역학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양자역학의 시대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교수님 말을 들어봤는데 우리 군에 납품하는 제품은 완성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 쓰고 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얼마나 오래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다 넘어선 겁니다. 팔란티어 이미. 다른 뭐 독점이고 마시고 뭐 이런 거 얘네한테는 지금 잽도 안 돼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정보를 종합해서 주는 형태의 기업. 돈도 받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명확하게 이걸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주식을 받아보면 이 회사 매출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주가 평균 가중 수익률이 너무 높네. 그런 말을 종종 들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10,000원짜리 벌러 오다가 20,000원짜리 벌러 오른 사람인데 200,000원짜리 장비를 씌우는 거랑 똑같아요. 200,000원짜리 장비를 씌우면 200,000원을 벌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최대 효용의 효율을 뽑아주는 게 사실상 맞는 거죠. 안 그럼 잘라야지. 그래서 ETF 같은 경우도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또 주인공은 쏙슬 아니겠습니까? 쏙슬. 어마무시합니다. 쏙슬의 하락세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누가 50배 걸어놨다. 바로 아웃됐습니다. 오늘 청산됐어요. 보통 50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50배 넣은 사람은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ARM 관련돼서도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이게 AMD의 칩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딸 옷을 모아두고 딸이 오면 재밌게 놀 수 있는 부직포나 이런 걸 깔아가지고 재밌게 놀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자금 조달을 했으니까 빠지겠죠. 사실 여기도 단계 있는데 여기서는 살 수가 없죠. 아이온큐 희대의 사기꾼들 어디까지 하나 가면 봅시다. 제 느낌엔
당신들이 나올 자리는 없어. 그냥 하나의 소스에 불과할 것 같아. 뭔가 만듦에 있어서 당신들의 소스가 필요하지. 당신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뭐 밖에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해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엄청난 그래프입니다. 이 정도면 뭐 진짜 대단하네요. 무서워도 못하겠네. 어찌됐건 우리 시장만 보시죠. 지금 슈드라고 하시죠. 배당금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슈드. 여기다 계속 매월 얼마 찍느냐, 한 30만원 이렇게 넣고 있어요. 네, 여기다 왜 넣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산 주식들은 모두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 편향이라는 말이 뭐냐면 정치적 편향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먹으나 안 먹으나 집에 가서 쉬는 건 똑같아 이거죠. 그러니 보고 배워야죠. 배당금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하필 오르네요. 얘는 또 안 올라야 되는데. 아무튼 23, 4불에서 갑자기 튀어가지고 29, 7불 정도, 30불 정도 같습니다. 하나님 별거 없고요. 그냥 대기업 따라다니면서 빌 붙어서 뭐 좀 해주고 돈 받고 뭐 이런 애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정리된 건 여기까지고요. 최종 정리를 하자면 엔비디아 제발 말아 올려라. TSMC 정신 차려라. SCHD 어떻게든 돈 잘 받을 궁리를 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 오늘 시장은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입니다. 모든 세상을 예측할 수는 없다만 심지어 중국에서 미국에서 충분히 맞고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중국에서 AI 칩이 발견이 되고 그 발견된 AI 칩이 만들어낸 챗 GPT입니다. 거의 뭐 3탄이죠 뭐 3탄. 근데 우리나라 챗 GPT가 이게 엄청 오류가 없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한국 거는 오류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받아 쳐줘야 돼요. 저희는 오류 엄청 많기 때문에 오류 난 사람들이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장난이지만 중국에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들이 지금 뭔가를 사서 만들지를 못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엔비디아 그 H100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일단 무섭네요. 일단은 엔비디아는 18% 빠지고 있고요. TSMC는 15%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얼마 안 빠지고요. 알파벳도 뭐 4%, 뭐 오케이. 아마존도 거의 안 빠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큰 피해자였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트사모 쪽에서 주가 내리지 말라라고 지령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트램프와 그 정말 비교되게 이 워렌 버핏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람 되게 소중히 합니다. 사람 안 뺏기려고 막 집 앞에 찾아가고 그래요. 그만큼 돈도 돈이지만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은 계속 쓴다라는 어떤 역설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할 만합니다.
러셀 인천입니다. 러셀 인천. 얘는 꾸준히 가네요. 결국 작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펀드인데, 제 생각에도 이게 잘 되려면 이 법이 개정돼야 되는 게 많습니다. 일단 임대차 3법 개정해야 돼요. 이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일하려고 사는 집이 막 월세 막 200 때려버리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중국의 러셀 인천은 작은 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만큼은 살려야 된다라는 각오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없어요. 지금 오늘 힘 받는 거는 벅샤 해서웨이. 원래 얘는 힘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이자. 세 번째는 리커전 파머시티컬스예요. 그리고 속슬 정도가 오늘의 큰 이슈였고, 씁쓸하네요. 내리면 좋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강의하고 다니는데, 내리면 좋을 게 아니라 내리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굳이 몇 천씩 낼 바에야 그냥 오히려 물을 타서,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물을 탄 다음에 그 내가 뭔가 펜션이나 풀빌라 하고 싶은 데를 가서 이장이랑 면담을 해야죠. 면담을 하고 오케이 사인이 나면 움직이는 거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엔비디아의 뭐 원수졌나? 이렇게까지 빼는 건 처음이네요. 이러다 레버리지, 엔비디아 레버리지, 뭔 레버리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한 방에 갈 텐데 나오진 않아요. 브로드컴이랑 SRM 홀딩스라고 거의 양대 산맥입니다. 저희 지점 거래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미국 시장을 내가 봤다. 이것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의 51선 이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지. 일봉으로 보면 처참해요. 답이 없어. 뭐 찍먹하고 갈 건가?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온 중국의 딥시커 때문에 시장이 지금 6천억 맞나? 6천조의 돈을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얼마나 화가 나서 부글부글 하고 있을까요? 이상으로 말로 풀어본 소소한 일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